전북교육청이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불매운동이 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도내에서도 여행 취소와 상품 불매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고 보조금을 빼돌린 업체에게 특혜를 준 공무원들이 경찰 수사에서 적발됐지만 이들에게 내려진 징계는 훈계 처분에 그쳐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무성서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수백 년 된 목조 건물의 보존과 관리, 관광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 마련이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V 8시 뉴스입니다. 소금 가공기계를 만든다며 국고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사건. 지난주에 보도해드렸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들은 지난해 감사에서 적발되고도 훈계 처분을 받아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안의 이 소금 공장 대표와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 대표는 보조금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6년 소금 가공기계를 제작해 공장에 설치하겠다며 견적서를 부풀려서 보조금 5억 3천만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부안군청 공무원 2명에게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를 수의계약으로 결정해 특혜를 줬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 부분은 이미 지난해 전라북도 종합감사에서도 확인됐습니다. 소금 가공기계 제작업체는 일반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했어야 됐지만 담당 공무원들이 다른 업체에서는 만들 수 없고 관련 특허도 있다는 업체의 말만 믿고 수의계약을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해당 공무원 2명에게 경징계인 훈계 처분을 요구하는 데 그쳤습니다. 국가에 큰 피해를 끼쳤는데 따로 형사처분은 받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훈계 처분됐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이에 대해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에 이런 걸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았다. 그 정도 선이었지. 보조금이 줄줄 새고 공개 경쟁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 나오면서 자치단체의 감사가 재구시를 하고 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JTV 뉴스 주혜인입니다. 일본 물건 사지도 말고 여행도 가지 말자. 일본의 경제 보복에 맞선 불매운동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 분위기는 어떨까요? 오정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일본 의류 브랜드 매장 한산합니다. 평일 낮 시간대라곤 하지만 옷을 둘러보는 사람은 5명이 답니다. 불매운동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따로 그것 때문에 혼돈은 따로 없어졌어요. 내색을 안 하니까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싸고 대체재가 많아 상대적으로 불매운동 실천이 쉬운 맥주 같은 품목은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왕이면 국내 제품이나 아니면 수입이어도 다른 나라 제품으로 이렇게 교환해 가시거나 그런 경우가 요즘 많이 있죠. 일본 제품들이 회전이 예전보다 덜 되는 건 있죠. 네. 재고가 쌓이고. 대학생 이모 씨는 최근 사촌 동생과 계획한 오사카 여행을 취소했습니다. 얼마 전까진 일본 제품을 즐겼었지만 이제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저 유니클로 제품 많이 입었었거든요. 제가 카메라 사려고 보고 있었는데 카메라가 지금 다 캐논이랑 소니 이런 거잖아요. 근데 못 사겠더라고. 사기가 싫더라고. 네, 여행도 다 취소하고 카메라 사려고 예정했던 것도 다 지금 취소하고. 일본 여행 자제 움직임은 실제 예약 취소로 또 인증샷 열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동남아로 많이 이렇게 갈아타신 분들이 지금 되게 있어요. 그래서 사유는 이제 일본은 가기 싫다고. 감정적 대응보단 실익이 뭔지 따져보자는 지적도 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 같은 걸로 이제 반도체 산업이 많이 힘들고 이런 명분 모델 실리를 챙기는 게 저희 나라 입장에서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일본 불매 여론이 더욱 가열해지고 있는 상황. 일시적 현상에 그칠지 파장을 키워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전북교육청이 상상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에게 지정 취소를 요청하기 전 마지막 행정 절차를 밟은 건데요. 교육부 장관의 최종 결정은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데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후폭풍은 거셀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상상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내린 전북교육청이 마지막 행정 절차인 청문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청문은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에 대한 이해 당사자 간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입니다. 상상고에서는 교장과 교감, 변호사 등 5명이, 전북교육청은 실무과장과 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상상고 측은 기준 점수 상향 조정, 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선발 비율, 감사 시점 등에 대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청문회 저희 상상고등학교는 성실히 임하고요. 위법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정말 자세하게 면밀하게 서술하고 제시하려고 합니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평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지정 취소 결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청문 주재관은 변호사인 전북교육청 법무팀장이 맡았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조만간 청문 결과가 포함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서를 교육부에 보내 장관의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청문 활동이 마무리가 되면 자사고에 대한 교육청의 평가는 완성이 됩니다. 뒤늦은 빠른 시일 안에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번 주 안에 교육부에 지정 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교육부 장관의 동의 여부는 빠르면 다음 달 초, 늦어도 8월 안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상상고와 전북교육청 모두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 결국 상상고의 운명은 사법부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호남 고속도로를 타고 전북에 들어오다 보면 삼례부터 도로폭이 좁아집니다. 삼례부터 김제 구간은 해마다 교통량이 늘어나면서 도로 확장이 시급한데요. 정부가 본격적으로 확장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권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남고속도로 삼례 나들목 근처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전주나 김제 방면으로는 왕복 6차로가 4차로로 줄어듭니다. 삼례에서 김제 구간은 교통량까지 해마다 4%씩 늘면서 주말이나 명절만 되면 차량이 밀리기 일쑤입니다. 주말이나 금요일날 오후 같은 경우 차량 소통량이 많다 보니까 좀 속도를 많이 못 내서 좀 불편하죠. 불편해서 시간도 좀 평상시보다 한 2-30분 더 걸리고. 특히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되고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가 연결되면 교통량은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전라북도가 삼례에서 김제까지 18km 구간을 왕복 6차로로 넓히는 걸 요구해온 이유입니다. 국토교통부 역시 이미 확장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사업의 시급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도 오르지 못해 사업 추진이 막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재부가 예타 대상 사업으로 결정하면서 사업 추진에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예타 과정에서 타당성을 입증받는 데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새만금과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 수송 능력을 높이고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예타가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례 김제 구간 확장에 필요한 공사비는 2,315억 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2022년에 공사가 시작돼 2026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북공기업들이 행정안전부의 경영평가에서 중하위권 등급을 받았습니다. 행안부가 가에서 마까지 5단계로 등급을 매긴 결과 장수 한우지방공사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최하인 마등급을 받았습니다. 또한 전북개발공사와 전주시설관리공단은 다등급을 받아서 1년 전보다 한 등급이 하락했습니다. 전북과 충남의 상수원인 용담호의 수상 태양광 시설이 추진돼 수질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수자원공사가 환경적인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수상 태양광 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는 수도용 위생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할 계획이고 이미 수상 태양광을 설치한 합천호에서 주기적으로 환경 오염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장공사는 용담호에 20메가와트 규모의 수상 태양광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사전 환경 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정읍 무성서원이 고창 고인돌과 익산 백제 유적에 이어 전북에서 세 번째로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세계유산이 된 무성서원 앞에 놓인 과제는 보존과 활용입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00년 전북에서 처음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고창 고인돌 유적, 고인돌 박물관과 선사 체험마을, 그리고 운곡 람사르 습지와 연계돼 한 해 100만 명 가까이가 찾는 고창 관광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2015년 전북 두 번째 세계유산이 된 익산 미륵사지 등 백제 유적, 백제 문화의 정수를 보여주는 미륵사지 석탑의 복원이 완료됐고 지금은 국립익산박물관 건립공사와 미륵사지 관광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지금 사람들이 호응이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이제 개방도 잘 되고 있고. 세계유산이 된 정읍 무성서원 앞에 놓인 과제는 먼저 보존과 관리입니다. 조선 후기 목재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거주 공간이 없고 1년에 한 차례만 재양이 이루어지는 탓에 관리가 소홀한 면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가치를 인정받은 만큼 교육과 관광 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도 중요합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산실인 무성서원은 요즘 세대에는 낯선 공간입니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가봐야죠. 거기도 또 저희 고향 쪽에 그런 게 또 됐다 하니 한번 찾아볼 계획도 있죠. 방문객 눈높이에 맞는 해설과 교육 행사 등을 여는 별도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무성서원 선비문화수련원과 연계해서 이곳에서 전통문화 또 선비문화를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또 현재 진행 중인 서원을 활용한 교육과 강좌 프로그램 등은 대부분 일회성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서둘러 마련해야 합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들이 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하고 거짓으로 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전라북도가 재발 방지를 위한 자체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측정값 허위 기록과 조작을 막기 위해 시료 채취 기록부에 출입 시간을 기재하고 대행업체와 사업장이 함께 서명하도록 했습니다. 또 측정 대행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 제출하도록 하고 측정 대행 실적을 분기마다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 전담팀을 1개에서 5개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달 들어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이 7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은 701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말 638조 8천억 원보다 62조 4천억 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앞으로 계속 늘어나 2041년에 1,778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과 신협중앙회 전북지부 그리고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가 서민빚 탕감 행사를 열었습니다. 오늘 행사를 통해 이들 기관은 전북도민 1,539명의 부실채권 318억 원을 탕감했습니다. 전라북도와 이들 기관은 사회 취약계층의 안정을 위해 서민금융복지센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일 합작기업인 삼양이노캠이 군산 공장을 증설합니다. 삼양이노캠은 오늘 전라북도와 협약식을 갖고 군산 자유무역 지역에 있는 공장에 71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해 생산 라인을 증설하기로 했습니다. 삼양이노캠은 2009년 삼양사와 일본 미쓰비시 상사가 합작해 만든 기업으로 플라스틱 원료인 비스페놀 A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 장학숙이 올해 2학기 입사생 30명을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전북에 있는 대학의 신입생과 재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거나 생활 형편이 어려운 학생으로 제한됩니다. 접수는 전주 장학숙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원 등 남동 내륙 지역에는 오후 한때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16도에서 20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주 29도, 정읍 28도, 진안 27도 등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오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